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 민족 역사상 이렇게 지도층들이 대놓고 잠자는 시간 빼고 거짓말만 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면목으로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인간의 영성이 지금 타락한 시대에 그나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 이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선종에서도 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리고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에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얼마나 큰가, 이런 것을 깨달아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궁합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해요. 두 사람이 결합하는데 꼭 뭐 결혼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그 관계를 통칭해서 이제 살필 때 우리가 궁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궁합에 대해서 크게 너무나 잘못되게 오해를 하는 게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까 해요. 모든 현상에는 주관과 객관이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시고 객관만 살피다가 그만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 궁합이라는 것은 보면은 우리가 사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데, 사주는 이제 기의 차원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합이 좋으면 잘 산다, 궁합이 나쁘면 못 산다, 이것은 이제 객관적인 하나의 사실만 얘기할 뿐이고 거기에 주관은 빠져 있어 가지고 완전히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궁합이 좋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나한테 수기가 부족해, 오행에서. 그럼 상대방은 수기가 많아. 상대한테 화기가 부족해, 나한테 화기가 많아. 그러면 두 사람 사이는 일단 궁합이 좋다고 볼 수 있죠. 내가 부족한 걸 상대가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상부상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궁합 좋다 해서 결혼했더니 웬걸? 뭐가 잘못됐을까요? 나와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하고 상대하고 있는 것, 두 사람이 결합한다는 것은 각자에게 있는 게 교류된다는 거거든요. 마치 옆 사람이 냄새가 나면은 그 냄새가 나한테 스며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듯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기가 상호 교류가 되면서 부부가 하나가 돼 가지고 닮아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 안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의 기가 교류되는 것은 자연현상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관이 딱 개입돼. 너 나한테 있는 거 안 줄 거야. 그리고 너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바꿔.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데 이건 주관이잖아요. 객관은 자연현상이 객관입니다. 나머지는 몽땅 주관이에요. 그래서 객관은 주관이 없이도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관이 객관의 흐름을 방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갖고 있어도 교류가 될까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주관이 잘못돼 가지고 궁합이 좋아도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두 사람 보면 객관적인 궁합은 좋아. 근데 그 어느 한 사람이 심성이 잘못돼 있다든가, 뭐 사랑하지 않는다든가, 성격상에서 또 서로 너무 다르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버려 가지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원활하게 오고 가서 서로에게 1 플러스 1이 3이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객관적인 궁합만큼 또는 그 이상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나한테 하나도 내가 안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조금 있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에게 그게 교류되려고 하면 첫 번째 조건이 뭐겠습니까? 사랑이지요. 그래서 사랑 없이 궁합이 좋다? 그래, 한번 결혼해 보세요. 잘도 좋겠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이놈의 한쪽이 성질이 더러워, 너무 안 맞아. 이게 교류가 되겠습니까? 맨날 뿔 따고 나지? 안 되죠. 그래서 성격차가 크게 나도 궁합 좋은 거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이타적이고 착한데 한 사람은 성격이 이기적이고 못됐어. 그래서 나한테 주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해.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기와 그 영혼에 가진 거, 이게 자기 그 환경으로 가진 모든 것이 이게 마음을 타고 생각을 타고 오고 가고 하는데, 이 생각과 마음이 충돌을 일으켜버리면 궁합이 좋은 거는 뭐다? 아무 소용도 없다. 우리가 저기 조건 보고 결혼을 하지만은 결혼해서 사실상 나와 상대가 매일 부딪히는 건 뭡니까? 성격이 부딪히죠. 인품이 부딪히죠. 이런 것들이 늘 24시간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매일매일 괴로운 거라. 그래서 상대와 결혼을 할 때 뭐다? 1번 사랑, 2번 인품, 3번 성격.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자, 누구에게나 모자라고 넘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상호 보완되는 게 좋은 궁합인데, 이거는 서로 다르다는 거야. 벌써 객관이 달라.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 그지요? 나한테 수가 많다. 상대의 화가 많다. 보완이 돼. 벌써 근데 다르잖아. 정반대잖아. 그러면 나머지 주관이 뭐다? 서로 좀 비슷하거나 같거나 통해야 된다. 이 주관이 안 통하면은 각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도 교류가 안 된다. 그래서 충돌만 일으킨다. 그래서 나는 주관과 객관의 비율이 5대 5다. 그래서 제가 궁합을 보러 올 때는 질문을 해요. 얼마나 사귀었냐? 6개월 이상 안 사귄 거는 안 봐줬습니다. 지금까지. 더 사귀어보고 오라고 했어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는지, 그리고 나와 상대의 인품이 괜찮은지, 그 다음에 나와 상대의 성격에서 크게 힘들게 되는 부분이 없는지 다 파악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사귀어야 되죠. 그 상태에서 궁합 보러 오라고 했어요. 여태까지. 다짜고짜 저기 첫 만남에서 궁합 보러 온 사람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 다음에 객관, 궁합 딱 보는 거지. 나머지 세 개가 원만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궁합이 좋으면 되는 것이야. 그러면 이거는 뭐 별 탈 없이 평생 서로 의지가 돼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 만나고 궁합 보러 가. 이거는 뭐냐? 이기적이다. 상대가 나한테 좋은지만 보지 내가 상대에게 도움이 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 대개 보면은 사귀고 있는 사람 사주 내면서 궁합 봐주세요 그래. 자기한테 이로운지. 벌써 이기심이 전제로 깔렸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혼 안 하고 사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자, 1년 365일 60갑자 순환은 정해져 있어. 그럼 조선시대는 달랐겠어? 똑같아. 근데 조선시대에 이혼이 별로 없어. 벌써 제도적으로 이혼이 안 되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은 참고 사는 것도 있었고, 지금은 자유로우니까 뭐 자기 뜻대로 이혼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조선시대는 뭐냐? 인품을 우선 좀 갖추도록 하잖아. 사서상경 공부하고, 이게 종교가 제 역할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자비롭게 만들고, 교육이 엄격해가 충효를 가르치고, 이런 후천적인 교육이 이렇게 부부관계가 평생 지속되도록 하는 게 크다고, 무슨 제도적으로 무조건 이혼 못하게 만들어놨다, 이것만 논할 게 아니라 실제 둘 사이에서 집안에서 엄밀하게 일어나는 서로에게 오고 가는 관계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도만으로 따지는 것은 굉장한 오류야.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도 사실 부족합니다. 양가 조상들이 환영하는가, 이거는 이제 실령적인 차원에 들어가야만 살필 수 있는 거라 가지고 어렵지만, 일단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주관과 객관만 같이 원만해야지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주관이 서로 좋은데 통하는데 객관이 나쁘다, 어떻게 되냐? 서로 궁합이 안 좋다. 나한테 많은 게 상대한테도 많고 나한테 적은 게 상대한테도 적어. 그래도 주관이 좋으면은 이렇게 서로에게 기본적으로 의지처는 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객관을 운용하는 것은 주관이지, 주관 빼놓고 객관만 따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돈으로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건 주관으로 운용하는 거지. 돈은 딱 객관적으로 있는 거고, 그지요? 그거하고 똑같아. 근데 현대인들이 이제 주관이 악화되다 보니까 더욱더 궁합에 매달려. 대부분 이기적으로 키우잖아요? 요즘엔 다른 애한테 잘해라 이타적으로 키우는 부모 없어요. 니만 1등 애가 좋은 대학 가면 된다,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인물이 안 나오는 거거든.
전부 쫌생이들만 나아가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이 이제 이기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벌써 결혼해서 원만하게 살아갈 그 자질을 성장 과정에서 갖추어 주지 못하고 큰 채로 서로 조건 따지면서 궁합까지 따지니 이거는 망조가 들어도 보통 망조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궁합 좋다고 잘 사냐? 궁합 엉터리다. 이게 아니고 궁합을 운용하는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궁합은 네 번째로 봐요. 첫째, 서로 사랑하느냐. 둘째, 인품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느냐. 성격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느냐. 4번이 궁합이야.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봐왔고 그게 또 사실입니다. 이혼하려는 사람들 와서 보면 궁합은 좋은 경우도 많아요. 성품이 안 맞거나 성격 차이가 크거나 뭐 누구 하나가 덜 돼 먹어서 그런 거지. 그 궁합이 좋으니까 끌려서 결혼하는 거지. 서로 끌리니까 결혼하는 거 아니요? 일단 끌릴 때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게 있다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줄 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혼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관이 개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삶이 뭐 각자 눈이 돌아가는 이렇게 주관과 객관 양면을 동시에 항상 살펴야지 그래도 비교적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거 하고. 그럼 이제 궁합 좋은데 왜 못 사냐 이해되지요? 아, 구두쇠가 돈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저기 베푸는 사람이 돈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돈 양인데 주관에 따라서 쓰임새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궁합은 엉터리가 아니고 객관인데 주관이 잘못돼가 좋은 궁합도 못 살리고 사는 게 현대인이다. 그래놓고 딴 데서 필요한 걸 찾아 안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 밖에 나간다고 안 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오해. 이제 궁합 보러 가면 제일 먼저 주로 묻는 게 합이 들었냐야. 옛날부터 이제 서로 가지고 있는 기가 합하느냐 충하느냐 이거든. 이 합충 이거는 합하거나 충돌하거나 극하거나 생하거나 이것도 객관적인 자연현상이라. 그래서 둘이 일주끼리 합이 들면요 서로 이게 합하려는 기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가 이혼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한쪽이 잘 안 놔주거나 자기 마음도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니까 합은 객관적인 거라 뭐냐 단순히 합하려는 같이 있으려는 그 힘이 강하단 말이야. 근데 자기 의지는 이제 떨어지고 싶어 해. 그러면 그때 합이 좋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왜 객관을 자꾸 주관화 시키느냐 이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해요. 그래 합이 들어서 좋아. 합이 들어서 맨날 남편이 두드리 패봐. 그 갈라서지도 못하고 그 합하는 기운에 끌려가 맞다가 인생 종친다. 그래 합이 좋아요? 합해서 서로 도와주느냐 서로 깔아먹느냐 이거를 안 따지고 합하면 무조건 좋다 하는 건 미신입니다. 때로는 충돌하고 극하는 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상대 잘못된 거는 딱 극해줘야지 제지해줘야지. 잘못하는데 밀어주는 힘을 보내면 이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이 좋은 경우도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셈인지 뭐 이혼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면 합이 든 게 좋아. 근데 그 속에서 행복해야지. 불행한데 합이 들면 평생 못 헤어지고 끙끙거리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역시 합이 든다면 더 조심해야 돼. 합이 든다면 왜냐? 헤어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이건 역시 뭐다? 서로의 성품을 이렇게 주관을 이렇게 잘 따져가지고 이 합하는 게 나한테 좋으냐 나쁘냐 이걸 따져야지. 합은 객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 궁합에서 이런 생각을 아직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둘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주관과 객관을 몽땅 묶어가 딱 하나. 뭐냐?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할 자격이 있고 되게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에게 해주는 게 힘들어도 그게 기쁨이고 행복으로 느껴지니까. 근데 보면 상대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만 따지고 있더라고. 결혼할 자격도 전혀 주관 객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고 참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참 그래요. 뭐 남혐 여혐 뭐
요새 이렇게 이제 어느 집단에서 이렇게 이제 싸움을 붙이려고 만들어 놓은 이런 이데올로기에 걸려가지고 뭐 남자 여자 싸움 이 속에서 괜찮은 사람 자기부터 돌아봐요.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해도 못 사는 사람 수두룩해. 자기의 주관이 잘못돼 있어서 그래. 그래서 궁합이 나빠도 이 주관 부분 뭐는 사랑, 인품, 성격 요것만 좀 제대로 갖춰져도 서로 때때로 기쁨을 느끼면서 서로에게 이게 해주면서 살 수 있다. 그래서 궁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궁합은 네 번째다. 그렇다고 안 따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궁합에서 좋다는데 왜 상대는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궁합에서 서로 가진 게 많다는 거는 보이지 않게 오고 가는 거지. 에너지처럼 보이지 않게 오고 가는 거지 현상으로 나타내가 막 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기 차원에서 좋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기를 받아가 내가 열심히 해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지. 현상으로 막 만들어 가지고 눈에 보이게 뭐 이렇게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 차원에서 교류를 얘기를 해요. 궁합은. 그래서 이 정신 상태가 주관이 객관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 좋은 궁합 없는 것 아니다. 옛날하고 똑같다. 좋은 궁합, 나쁜 궁합, 뭐 그저 그런 보통 궁합 수두룩한데 그 속에서 다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전혀 못 찾아 먹고 있더라.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궁합에 대해서 오늘 좀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